서진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쇼핑몰에서 열린 자사의 새로운 럭셔리 제품 라인의 출시 이벤트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기업을 자랑스러워하며 수많은 CEO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공적인 연설을 마친 뒤 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설 도중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폰 화면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전화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바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행사 중이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거세게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커졌다고 이제 나한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넌 그냥 앉아서 돈이나 벌고 있어? 내가 고생해서 너를 키운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 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손님들에게 다시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이제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회사를 잘 운영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 연설을 마무리하며 손님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남편인 지호가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엿보였다. 잘 끝났어. 지호가 묻자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다. 뭔가 있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서진은 물었다.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난리야. 특히 내 아버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 동생도. 나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지호는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잘 풀리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그가 사업에 투자한 돈을 몇 차례 도와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손을 내밀 때 서진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아버지와 동생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서로 도와야 해.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그녀가 성공을 거두기 전에도 이미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그녀가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은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서진은 짧게 답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늘어나는 요구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요즘 들어 집에 안 오고 내가 바빠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서진은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무시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니, 요즘은 일이 많다면서도 가족은 전혀 신경 안 써. 아버지하고 나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네. 나도 도와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은 답답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않으면 비난하는 태도에 지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가족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이제 나도 한 번만 도와줘야지. 내가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넌 잘 알잖아. 내가 너를 키운 것.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항상 그가 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돈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끼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진은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점점 더 가족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비례해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에게 돈을 요청하며 자신의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을 강요했다. 어머니는 가족이 먼저라며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한 채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겼다. 하루는 서진이 사무실에서 늦은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그녀의 남편 지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급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내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줬다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너는 계속해서 그들한테 돈을 주고 나는 어떻게 되냐고. 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은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았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지호, 내가 아버지한테 도와준 건 이번 한 번뿐이야. 그들이 내가 성공한 덕분에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걸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는 한계를 느껴. 서진은 그의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지호는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넌 그걸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 너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내게는 손을 내밀지 않고 내 가족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 너무 불공평해. 지호는 점점 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지만 서진은 그를 붙잡았다.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너그럽게 대할 수 없어. 내가 도와주면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줄 때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더 요구해.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다. 알겠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 결국 나까지 다 잃게 될 거야. 서진은 그가 떠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가족의 기대와 남편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더욱 강력하게 들려왔다. 서진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쇼핑몰에서 열린 자사의 새로운 럭셔리 제품 라인의 출시 이벤트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기업을 자랑스러워하며 수많은 CEO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공적인 연설을 마친 뒤 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설 도중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폰 화면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전화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바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행사 중이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거세게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커졌다고 이제 나한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넌 그냥 앉아서 돈이나 벌고 있어? 내가 고생해서 너를 키운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 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손님들에게 다시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이제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회사를 잘 운영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 연설을 마무리하며 손님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남편인 지호가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엿보였다. 잘 끝났어. 지호가 묻자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다. 뭔가 있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서진은 물었다.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난리야. 특히 내 아버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 동생도 나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지호는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잘 풀리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그가 사업에 투자한 돈을 몇 차례 도와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손을 내밀 때 서진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아버지와 동생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서로 도와야 해.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그녀가 성공을 거두기 전에도 이미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그녀가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은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서진은 짧게 답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늘어나는 요구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요즘 들어 집에 안 오고 내가 바빠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서진은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무시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니, 요즘은 일이 많다면서도 가족은 전혀 신경 안 써. 아버지하고 나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네. 나도 도와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은 답답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않으면 비난하는 태도에 지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가족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이제 나도 한 번만 도와줘야지. 내가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넌 잘 알잖아. 내가 너를 키운 것.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항상 그가 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돈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끼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진은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점점 더 가족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비례해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에게 돈을 요청하며 자신의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을 강요했다. 어머니는 가족이 먼저라며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한 채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겼다. 하루는 서진이 사무실에서 늦은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그녀의 남편 지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급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내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줬다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너는 계속해서 그들한테 돈을 주고 나는 어떻게 되냐고. 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은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았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지호, 내가 아버지한테 도와준 건 이번 한 번뿐이야. 그들이 내가 성공한 덕분에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걸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는 한계를 느껴. 서진은 그의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지호는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넌 그걸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 너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내게는 손을 내밀지 않고 내 가족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 너무 불공평해. 지호는 점점 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지만 서진은 그를 붙잡았다.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너그럽게 대할 수 없어. 내가 도와주면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줄 때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더 요구해.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다. 알겠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 결국 나까지 다 잃게 될 거야. 서진은 그가 떠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가족의 기대와 남편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더욱 강력하게 들려왔다. 서진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쇼핑몰에서 열린 자사의 새로운 럭셔리 제품 라인의 출시 이벤트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기업을 자랑스러워하며 수많은 CEO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공적인 연설을 마친 뒤 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설 도중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폰 화면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전화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바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행사 중이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거세게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커졌다고 이제 나한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넌 그냥 앉아서 돈이나 벌고 있어? 내가 고생해서 너를 키운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 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손님들에게 다시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이제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회사를 잘 운영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 연설을 마무리하며 손님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남편인 지호가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엿보였다. 잘 끝났어. 지호가 묻자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다. 뭔가 있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서진은 물었다.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난리야. 특히 내 아버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 동생도. 나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지호는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잘 풀리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그가 사업에 투자한 돈을 몇 차례 도와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손을 내밀 때 서진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아버지와 동생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서로 도와야 해.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그녀가 성공을 거두기 전에도 이미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그녀가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은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서진은 짧게 답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늘어나는 요구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요즘 들어 집에 안 오고 내가 바빠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서진은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무시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니, 요즘은 일이 많다면서도 가족은 전혀 신경 안 써. 아버지하고 나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네. 나도 도와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은 답답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않으면 비난하는 태도에 지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가족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이제 나도 한 번만 도와줘야지. 내가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넌 잘 알잖아. 내가 너를 키운 것.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항상 그가 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돈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끼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진은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점점 더 가족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비례해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에게 돈을 요청하며 자신의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을 강요했다. 어머니는 가족이 먼저라며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한 채 그녀의 성공을 당연히 여겼다. 하루는 서진이 사무실에서 늦은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그녀의 남편 지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급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내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줬다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너는 계속해서 그들한테 돈을 주고 나는 어떻게 되냐고. 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은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았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지호, 내가 아버지한테 도와준 건 이번 한 번뿐이야. 그들이 내가 성공한 덕분에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걸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는 한계를 느껴.
서진은 그의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지호는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넌 그걸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 너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내게는 손을 내밀지 않고 내 가족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 너무 불공평해. 지호는 점점 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지만 서진은 그를 붙잡았다.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너그럽게 대할 수 없어. 내가 도와주면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줄 때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더 요구해.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다. 알겠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 결국 나까지 다 잃게 될 거야. 서진은 그가 떠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가족의 기대와 남편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더욱 강력하게 들려왔다. 떠올랐다. 지호는 그녀에게 여러 번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결국 그와의 결별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지호,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동안 너에게 계속해서 희생했는지 알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끝까지 도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호는 서진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알겠어.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그의 말은 매우 차가웠고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서진은 어느 날 아침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동안의 가족들과의 갈등과 지호와의 끝없는 싸움으로 인해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떼기로 했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서진은 그가 나타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를 마주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걸어오며 한마디 했다. 너,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무시할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더욱 날카롭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서진의 결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고 그가 떠난 뒤에도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나 서진은 더 이상 그런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서진에게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그동안의 삶에서 가장 큰 결단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희생해왔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갈등과 문제들이 서진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섰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과거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로 바뀌었다. 그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서진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호가 다시 그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지쳐 보였고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서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렇게 너를 이용하고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떠나면서 나도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지호의 말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와는 달리 진심이 담긴 듯 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녀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동안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지호,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떠난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지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매여 살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서진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렸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며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어나자마자 회사를 향해 출발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 서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것이다.